이변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3대0으로 압승했습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도 한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압살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은 난장판의 축구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프리킥 전에 한국 대표팀의 얼굴에 레이저를 쏘는 중국 관중. 애국가가 나오는데 야유를 보내는 중국 축구 관중들. 공이 바닥에 한 번밖에 못 튀는 수준의 잔디 상태. 그리고 중국 고유의 쿵푸 축구까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공이 한 번밖에 못 튀는 최악의 잔디 상태 때문에 패스미스가 매우 많이 나왔는데요. 정작 잔디 상태 때문에 패스미스를 하면서 피해를 더 본 것은 중국 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은 매번 패스미스를 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줬는데요. 특히 한국 대표팀이 페널티킥을 얻게 된 장면이 해외에서도 화제인데요. 중국 축구팀 여러 명이 한 곳에 달려들면서 일명 쿵푸 축구를 하며 여기는 장면은 해외에서도 짤로 돌아다닐 정도인데요. 같은 조에 있던 싱가포르와 태국의 축구팬들도 이 경기를 보고 놀라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국에서 치러진 중국의 홈 경기였으나 중국 홈 경기라는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심각한 전력 차이를 보인 경기 내용 때문에 중국의 승리를 점치던 많은 중국 팬들이 분노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중국 관중들의 야유하는 행동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도 이러한 중국 팬들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중국 네티즌 대부분은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 중국의 네티즌은 이번 경기에 대해서 이러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예선에 통과할 자격이 없다. 한국의 이번 대표팀은 정말 역대급으로 난장판인 팀이다. 그들은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를 하는 것 같다. 수비수 중에서 그 키 큰 선수는 모두를 밀쳐냈다.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은 럭비 경기지 축구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 중국팀이 역습으로 축구공을 끌고 가면 항상 그 키 큰 못생긴 한국인 선수가 나타나서 몸을 쳐내버린다. 나는 한국의 축구를 지금까지 찾아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예선전을 보고 나니 한국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높았던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더러운 플레이를 한다. 그리고 진짜 한국에서 엄청 얄미운 선수가 한 명 더 있다. 키가 우리 중국 선수들보다도 엄청 작은데 작은 몸을 이용해서 자기가 메시인 줄 알고 드리블하며 중국 선수들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선수. 이강인이라는 선수는 진짜 볼 때마다 화가 날 것만 같다. 그는 마치 상대 선수를 조롱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발재간을 부려댄다. 중국 선수들은 그런 드리블 못하는 줄 아는 건가? 다들 그 정도 드리블은 하는데 세계적인 국가대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다. 축구는 쇼가 아니다. 축구는 스포츠다. 하지만 그 선수는 마치 자기가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건 줄 아는 것 같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큰 못생긴 한국 선수라고 말하는 것은 김민재 선수를 말하는 것 같았는데요. 190이 넘는 피지컬로 상대 선수를 막아내는 최근 발롱도르에서 수비수 1위가 된 김민재를 말하는 것이죠. 중국 네티즌의 말을 극찬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다른 한 중국인 네티즌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경기의 주심을 맡은 알자심 주심은 카타르 출신의 심판으로 매우 냉철한 심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주심 중 한 명입니다. 중국 네티즌은 이 심판을 수사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100% 심판 때문에 졌다. 우리 중국은 한국과 비등비등하게 싸웠다. 하지만 심판이 항상 흐름을 끊어먹었으며 결정적으로 페널티킥을 얻게 되었던 파울도 중국의 잘못이 아니었다. 중국 선수는 그냥 누워만 있었을 뿐이고 그곳에 한국 선수가 달려들어 놓고 걸려서 넘어진 것이다. 주심은 누워서 다리를 든 것에 대해서 파울을 준 것이라고 하는데 누워서 다리를 드는 것은 파울이 맞을 수도 있지만 보통 저걸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울을 주는 경우는 없다. 이번 심판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고 한국팀의 매수가 있었는지 수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중국이 경기 내용을 한국에게 지지는 않았다. 물론 눈에 띄는 한국 선수들은 있었다. 키가 큰 선수가 무섭게 달려들 때는 중국의 공격이 통하지 않았고 키가 작은 선수가 공을 잡을 때에는 그들의 공을 뺏을 수가 없었다.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느낌을 받긴 했었고 한국팀 전체의 경기력은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중국도 거의 비등비등했다고 생각한다.
심판만 아니었다면 무승부 혹은 중국이 이겼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정말 아쉬운 경기였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대부분 김민재 선수에 대한 분노를 내비쳤는데요. 짧은 중국인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적당히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키 크고 못생긴 한국인 선수는 격투기에 나갔으면 좋겠다. 왜 축구하는 곳에 기어들어와서 격투를 하는 거지? 원래 격투기는 헤비급과 라이트급을 나누고 그 선수는 헤비급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체급 사기치고 축구 경기에 와서 격투기 하는 놈을 어떻게 이기지? 우리도 이럴 바엔 농구 선수들을 우리 대표팀에 넣자. 저 키 큰 선수는 진짜 해도 너무하다. 라는 댓글이었고 또 다른 댓글은 이랬습니다. 그 키 큰 선수가 몸싸움을 할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다. 왜 축구에서는 몸통 박치기가 파울이 아닌 거지? 그 키 큰 선수가 하는 몸통 박치기는 사람의 뼈를 부숴버리기에 충분해 보이는데 아니 이럴 거면 우리도 그냥 한국 선수들 공 잡을 때마다 몸통으로 박치기 해버리자. 축구는 발로 하는 거지. 그 친구는 어깨로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축구야. 한국인들아 쪽팔리지도 않느냐. 니네가 하는 게 축구라고 말할 수 있니? 저딴 게 발롱도르 1위 수비수였다니. 유럽 축구의 수준도 잘 보이는구나.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랬습니다. 손흥민은 진짜 잘하긴 하더라. 직접 손흥민을 본 것이 정말 감격스럽다. 근데 그 키 큰 선수는 도대체 누구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유럽 수비수 1등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냥 격투하러 왔던데? 이럴 거면 우리는 농구 선수 야오밍을 중국의 대표 수비수로 넣자. 그러고 그냥 어깨로 전부 쳐버리자.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분노는 대단해 보였는데요. 모든 공격이 김민재 선수에게서 막혀버린 경기 내용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인정하는 댓글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중국인 네티즌은 이러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중국 축구의 발전이 없는 이유. 아직도 우리들은 한국과 비등비등했다는 헛소리를 하지. 심판이 약간 편파적으로 판정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패배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 선수들 중에서도 물론 실력이 뛰어나 보이는 선수들이 많이 보이긴 했다. 하지만 우리 팀의 전체적인 전력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고 이것을 토대로 발전해야만 한다. 아직 예선전일 뿐이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나는 이번 축구에서 한국 축구를 제대로 보았다. 공안증은 옛말이다. 공안증은 중국에만 해당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젠 모든 국가가 한국을 만날 때 공포를 느껴야만 할 것이다. 나는 한국팀이 충분히 월드컵 상위권까지 진출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대단한 경기였다. 유럽팀의 경기 같았다. 라는 댓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은 싫어요를 너무 많이 받아서 댓글 위치 하단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한편 이 경기를 봤다는 같은 조에 있던 싱가포르 네티즌의 댓글 하나가 감명 깊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싱가포르 축구팬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축구는 아시아 최고라고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들은 아시아 최고가 아니다. 이제 세계 최고가 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한국 대표팀이 아르헨티나라던가 스페인 같은 팀과 겨루는 것을 보고 싶다. 이 팀 그대로 말이다. 나는 최근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한국 축구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의 매력에 빠졌다. 한국만큼 선수마다 개성이 강하며 동시에 서로 잘 맞는 팀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진짜 그들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라는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축구가 너무 잘 되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또 행복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눌러주신 구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독자가 3만 명이지만 여러분이 새롭게 눌러주는 구독을 확인할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저를 위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